네, 안녕하세요. 2학년 윤리사상을 수강하는 학생들, 2학년 윤리사상 과목을 담당하게 된 장기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OT 시간에 한번 봤었죠. 오늘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루 종일 교무실에서 수업도 안 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목이 좀 잠기네요.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딱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째,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특성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리고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다라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배울 내용은 인간의 다양한 특성입니다. 즉,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바로 이해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사용해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고도의 사고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잘 표현한 문구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코이토 에르고 숨입니다. 이거 데카르트가 말한 건데 한국말로 말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죠. 자, 데카르트의 이 말은 앞으로 배우게 될 대륙의 합리론, 즉 이성중심의 철학과 윤리학의 시작이 되는 말입니다. 여기 방금 선생님이 대륙이라 했는데 대륙은 중국이 아니라 유럽의 대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성적 존재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 보고, 자, 두 번째 인간의 특성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 이름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용을 여기 밑에 여기 박스에 보면 원문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한번 다 읽어볼게요.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이 국가가 결국은 사회 또는 정치적 공동체죠.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종속되는 것이다. 인간이 벌을 포함한 다른 군집 생명체보다 고차적인 정치적 동물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밑에 것까지 읽어볼게요. 사람은 고립되어서는 자족적일 수 없으므로 국가, 그러니까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 때는 도시국가였죠. 그래서 폴리스라고 옆에 적혀있는 겁니다. 국가에 모두 의존해야 한다. 국가만이 자족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 고립된 개인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금수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국가에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고립될 수 없고 반드시 국가 또는 사회가 필요하며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동물, 그러니까 금수들, 즉 국가를 만들지 못하는 존재거나 신, 국가가 아예 필요조차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말한 겁니다. 즉 인간은 반드시 국가가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세 번째, 인간은 서사적 존재입니다. 자, 서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도 있죠. 서사는 좀 쉬운 말로 뭐냐면 서사는 쉬운 말로 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영어로는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하는 이야기한다는 이 이야기의 느낌이 아니라 긴 시간에 역사성을 가진 역사성의 느낌을 가진 이야기의 느낌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서사적 존재라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어떤 이런 속한 공동체에 이런 공동체의 이야기가 있어요. 공동체의 이야기, 공동체 안에 우리 이런 개개인들이 있겠죠. 즉 이런 공동체의 이야기, 즉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들의 자아를 형성하고 실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일본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국권까지 침탈당하는 등 많은 수모를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침략을 받고 국권까지 침탈을 당하는 등 많은 수모를 겪은 이런 많은 수모들이 우리가 직접 겪었나요 혹시? 아니죠. 우리 조상님들이 다 겪은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한일전 축구만 하면 그렇게 격해지고 꼭 이겨야 된다 하고 축구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항상 한일전을 챙겨보는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역사, 이런 이야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서사적 존재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울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도구적 존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적 존재죠. 여기서 보면 유형의 도구, 지금 스님 사용하고 있는 뭐 펜이나 뭐 다양한 책 이런 유형의 도구 말고도 우리 인간은 무형의 도구, 즉 법과 제도 등을 이용한다는 것까지, 이런 무형의 도구까지 이용을 한다는 것까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다섯 번째, 인간은 유희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상을 떠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여섯 번째, 문화적 존재입니다.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읽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다? 그렇습니다. 윤리적 존재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죠. 이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어느 정도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며,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도구 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라는 것은 오로지 인간에게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배려를 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윤리적 존재라는 것은 반성과 성찰이 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소크라테스, 서양 윤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소크라테스는 뭐라는 말을 했냐면, 검토되지 않는 삶,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삶에서의 반성과 검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승씨의 마음 읽기 능력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고 이해만 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윤리적 존재인 것이 중요한 문구들이 여기에 다양하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두 번째, 맹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마땅한 도리가 있으니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아도 도리를 배우지 못하면 마치 뭐다? 짐승 것 같다. 즉 인간은 윤리를 가지고, 이런 도리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죠. 독일의 윤리학자이기도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애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빛나는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쌤은 옛날에 대학교 때나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이 문구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뭐 친구들한테 뭐 이야기할 때 이런 문구 같은 거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고 좀 철학이 되게 아는 척 하기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배워야 할 학습 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거 빨간색은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냐, 악하냐의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여기서는 3명의 학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맹자라는 학자가 나오고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게요. 그래서 맹자라는 학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좀 웃기게 생긴 고자라는 학자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순자라는 학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맹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보는 성선설의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순자는 아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보는 성악설. 이거 좀 더 크게 할게요. 성악설. 그리고 아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선악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거 성선설과 성악설은 딱 보면 좀 외워지기가 쉽죠? 이 성이란 게 여기 한자 성, 이 성자가 사람의 본성 할 때의 성입니다. 이 성과 이런 성이. 그러면 고자의 선악설은 발음할 때 좀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방금 발음할 때 선악설 이렇게 발음했는데, 이게 아니라 무선악설. 그러니까 본성에 선과 악이 없다. 성무선악설이라고 발음을 하면 좀 더 기억을 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봤던 고자를 제외하고 뒤에 가서 맹자와 순자는 더 자세히, 어떤 이론을 말했는지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맛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맹자부터 보겠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의 입장이었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인간에게는 선한 본성인 사단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재되어 있다라는 말이 뭔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자, 내재되어 있다는 말은 선천적이다, 선천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핸드폰을 사면 거기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죠. 이렇게 핸드폰을 사면 이미 카메라가 다 내장되어서 이게 오듯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단이라는 선한 본성이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단이 뭔가 싶을 텐데요. 사단이란, 밑에 스님이 한번 적어 놔봤어요. 사단이란 인간의 선한 4가지 마음씨입니다. 4가지 마음씨. 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자, 여기 어린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어린아이가 여기 우물정자죠. 우물에 이렇게 쏙 빠지려고 하는 걸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을 목격한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안 됐다라고 느끼겠죠. 바로 이 마음이 여기에서의 측은지심입니다. 즉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자, 이 방금 들었던 사례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든 사례가 아니라 맹자가 직접 든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식한 말로 유자 입정 사례라고 하죠. 이거는 굳이 몰라도 돼요. 그냥 참고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 정자가 우물정자,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그 다이얼에 있는 게 우물정자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이 사례를 맹자가 들어서 우리에게는 측은지심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것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일단 자, 수호지심은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은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이고,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냐면 뒤에 가서 또 맹자에서 또 사단과 사덕에 대해서 또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사단이 이 정도다, 이게 4개가 있고 유자입정 사례를 통해서 맹자가 말을 했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선한 본성, 즉 사단은 맹자가 말하기엔 선천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는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또 천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늘로부터 하늘천 부여받았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게 이런 선한 본성 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맹자의 본성에 대해서 좀 봤으니까 고자와 순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고자를 보면 인간의 본성은 뭐냐? 식욕과 성욕, 즉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욕구가 인간의 본성이다. 자, 그리고 순자를 보고 다시 고자로 넘어와 볼게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하다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이. 이런 악한 본성은 어떤 마음이냐? 이익을 좋아하고, 호리, 좋아할 호자에 우리 이득할 때 이입니다. 개이득할 때 이이고, 그리고 남을 질투하는 호리지로라고 어려운 말로 합니다. 이건 몰라도 되고. 자, 그래서 인간은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그것이 뭐냐? 이기적인 욕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하나 발생합니다. 자, 고자도 인간인 본성을 욕구라고 말했고 순자도 인간의 본성을 욕구라고 말을 했죠. 근데 고자는 왜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말을 하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고자의 식욕과 식욕과 성욕은 인간이 동물로서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에 이는 선하다고 악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너무 먹고 싶어요. 자, 이것을 보고 착하다, 악하다고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인간의 본성이란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좋아하고 그리고 남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성, 이런 이기적인 욕구를 방치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개판이 되겠죠. 이를 방치하면 사회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순자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선생님이 좀 많이 답답하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명의 학자가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맹자는 이미 아까 배웠죠, 방금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어요. 맞죠? 자, 그러면 사람이 선한 행동 그리고 선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선한 본성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더 잘 키우면 그리고 사람은 선해지겠죠. 그것을 하늘로부터 선천적으로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이미 선한 본성을
선천적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을 잘 보존하고 그대로 잘 지키고 확충,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키우면 된다. 키우면 사람이 선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 나옵니다. 맹자 입장에서 사람은 악행을 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멈춰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당연히 있습니다.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다고 해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다고 방금까지 스님 계속 얘기를 했죠. 선한 본성을 이해를 받았지만 땅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몸 또는 육체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디로부터 받은 거냐? 땅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자, 우리 몸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인간의 몸에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육체에서 기인하는 욕망과 주변의 환경에 의해 너무 안 좋은 환경에 가 있으면 사람이 배려지겠죠. 환경에 의해서 인간은 선한 본성을 천부적으로 그리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맹자는. 자, 고자로 넘어가 볼게요. 고자는 매우 쉬워요. 고자는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의 본성은 선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죠. 그러면 선과 악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선해지고 어떻게 하면 악해질까요? 인간이 선해지고 악해지고는 결국 인간 개인의 노력, 인간 개인의 노력과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올바른 선택 받아가지고 사람이 선해지거나 악해지거나 하게 됩니다. 즉 말을 다시 해보면 올바른 선택과 자신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사람이 후천적으로 착해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거나 좋지 못한 환경이 있으면 후천적인 결과로서 사람이 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사람이 애초부터 착하다, 순자는 애초부터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하다지만 고자는 선과 악은 결국 사람의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순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욕구가 존재하고 이를 방치했을 때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순자에게 따라서 인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그 자신의 본성을 내두게 되면 방치할 경우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 때문에 악하다고 순자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자에게 착한 거란 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순자에게 착한 거란 착함이란 이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뜯어 고친 결과겠죠. 간단하게 순자는 인간이 교육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예의 범죄를 할 때 예입니다. 예를 배워서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악했던 그 본성을 교화시킨 인위적이고 후천적인 결과입니다. 후천적이란 말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악했지만 나중에 착해진 거니까 결국 후천적이란 말은 이해가 될 텐데 인위적이란 말은 결국 교육을 통해 그러니까 예를 배우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 착해지기 때문에 인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 순자를 배울 때 더 자세히 알아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스님이 넣어놓은 거는
오늘의 심화 자료인데 오늘 하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고 생각보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수업을 하려 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방금 심화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